僕はいつか海軍の大将の座についてみせます。俺と戦うんだろ。だったらそんくらいなれよ。최근 초대 해군의 영웅이자 그 시대 최강의 해적이었던 로저의 라이벌 거프가 마침내 하치노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며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생각해온 가치관과 해군의 미래를 위해 죽음을 각오했던 거프는 언제나 수행에 정진했던 코비의 성장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드디어 코비는 이번 최신화를 통해 거프의 전투 기술 중 하나인 권굴의 강력한 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강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비가 사왕 최고 간부급이라 평가할 수 있는 아발로 피사로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해병으로 성장하게 되자 그 모습을 지켜본 거프는 임무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반면 자신이 닮고 싶어 했던 스승 거프의 최후를 지켜본 후자는 고개를 숙인 채 미묘한 표정을 짓게 되며 스승 거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치노스 전쟁이 발생된 주된 원인은 칠무해가 철폐된 이후 해군이 칠무해였던 행콕을 생포하기 위해 아마존 릴리로 출격하게 되었고, 이어 티치는 그런 해군의 의도를 빠르게 알아채며 행콕의 사기적 열매를 탈취하기 위해 해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마존 릴리에서 코비와 마주한 티치는 로키포트 사건에선 신세를 졌다며 코비의 이름을 언급했었고, 이처럼 티치가 과거 록세적단의 선원이었던 왕직을 쓰러뜨리며 해적섬의 보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대령 코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티치와 코비의 미묘한 관계가 로키포트 사건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위기의 순간 명왕 레일리의 중재 이후 해군 야마카치 중장은 코드가 소드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각오를 다진 코비의 제안에 응하게 되며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코비를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로키포트 사건의 영웅 코비가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납치되었고, 그 결과 전설의 영웅 거프가 하치노스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비는 이번 하치노스에서의 전투를 통해 주먹의 무장색 폐기에 강함을 실을 수 있는 거프급의 권굴 기술을 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거프가 해군의 미래를 위해 전장에 남게 되며 결국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듯이 코비는 물론 원수 아카이누 그리고 센코쿠와 수많은 해군들이 사왕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복수심과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 현재 에그에드에선 사왕 루피가 해군대장 키자루와 오르성 세턴성과 마주하며 새로운 전투가 벌어질 수 있지만,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에이스 때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며 코비와 함께 복수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카이도와의 전투가 끝이 난 이후 원피스는 최종장에 접어들게 되며 공백의 백년의 진실과 오르성들의 능력과 실체 그리고 이무의 비밀이 차례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 티치의 등장 비중이 늘어나게 되며 어쩌면 오니가시마 전쟁 이후 가장 큰 전투가 펼쳐질 수 있는 대전쟁은 바로 검은 수염의 적단과 사왕 루피 그리고 거프의 복수라는 명분을 얻은 해군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작중 38년 전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로저와 권골 무장색 패기를 통해 해군의 최강이 된 거프가 갓벨리 섬에서 손을 잡게 되며 당대 최악의 적단이었던 록세 적단을 괴멸시켰는데요. 나아가 어둠 열매가 택한 DA 쪽 티치는 과거 록세의 거점이었던 하치노스를 차지했고, 이어 검은 수염의 적단의 함선의 이름은 샤베로브 지백, 즉 지백의 검인데요. 이처럼 죽음을 맞이해도 그들의 의지를 계승할 수 있는 원피스 세계관의 설정처럼 어쩌면 검은 수염의 적단을 상대하는 건 밀짚모자 적단뿐만이 아닌 거프의 의지를 잇고 있는 해군의 영웅 코비가 루피와 손을 잡게 되며 티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명 루피와 코비는 검은 수염에게 복수해야 하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최근 하치노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해적의 병력과 검은 수염의 적단에 합류한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그리고 사기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간부들이 있어 순수 밀짚모자 적단의 전력으로는 검은 수염의 적단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루피의 사나이 적단은 세계정부와의 전쟁에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강해진 코비가 과거의 갓벨리 사건처럼 해적인 루피와 손을 잡게 된다면 그때는 그 시절의 로저와 거프가 연상될 수 있는 최고의 전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편 갓벨리 사건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선 신세계 위너섬에서 돌아온 티치가 거프의 목숨이나 육체를 거래 대상으로 내세우며 세계 정부에게 자신의 목적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이처럼 영웅 코비의 목숨으로 세계 정부와 교섭할 생각이었던 티치가 소드가 아닌 해군의 영웅인 거프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만약 세계 정부와의 거래마저 불가된다면 그때는 거프의 동기 센고쿠 그리고 전설의 병을 동경했던 해군의 수많은 병사들이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군은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드인 코비만은 해적 루피와 손을 잡을 수 있어 어둠과 지진의 능력을 지닌 티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각오를 가질 것 같은데요. 나아가 코비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패기만으로 티치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어 루피는 카이도와 대등하게 격돌할 수 있었던 패기의 경지마저 깨우쳤기 때문에 최강의 능력자 티치에게 카운터 공격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루피와 코비가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세계를 제패할 일은 없다며 패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카이도의 언급대로 만약 니카의 능력이 어둠의 능력에 제압당하거나 능력을 발동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패양생료로 티치에게 타격을 입혀야 할 것 같은데요. 나아가 코비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버프와 비슷한 위력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록스의 재림일 수 있는 티치를 루피와 코비가 격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피스 1부에서부터 2부까지 검은 수염의 적단을 상대하고 쓰러뜨리는 건 오직 밀짚모자 적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과거 갓벨리 전투처럼 로저와 거프의 의지를 잇고 있는 루피와 코비가 최종 보스급 티치를 상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 검은 수염의 적단의 현재 전력에는 전 해군대장 투잔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하고 있던 매치업 조루와 시류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과 간부들의 결전 매치업도 기존의 예측과 달라질 수 있는 전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루피와 한층 더 성장하고 있는 코비가 과거 갓벨리 사건처럼 일시적인 동맹을 맺게 되며 에이스와 거프의 복수를 함께 이뤄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만약 거프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면 언젠가 해적왕으로 탄생할 수 있는 루피와 해군대장으로 임명될 코비의 미래를 눈으로 확인하며 수명을 다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